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한 20년 야인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 힘든 상황에서 사인 간의 채무, 저것이 2002년도에 즉 저는 추측입니다. 이 부분은 그 강 모 씨가 어떤 중재 역할을 하면서 본인이 실수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변명하지 않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열심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더 쌓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 신고 얘기하시는데요. 2020년도에 보면 조금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전처와 이혼했던 사이고 재혼했던 사이입니다. 그런 공직자 신고 시간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입니다. 그 변동사항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재산 내역을 보지 않습니까? 순자산이 최초에는 마이너스 5억 8천만 정도였었는데 2025년 기준으로 하면 올해 기준입니다. 그러면 1억 5천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7억 3천만 원이 소득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소득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김민석 의원이 추징금을 다 갚습니다. 총 추징금이 맨 처음에 받은 것부터 포함하면 9억이 넘습니다. 네. 그 추징금을 다 갚았었고 또 그리고 본인은 해외에서 공부도 합니다. 칭화대도 갔다 오고요. 로커스 대학도 갔다 오고요.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공부도 하고요. 아들도 국제고등학교 보냈는데 지금 그 국제고등학교가 아들 다니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립 국제고등학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국제고보다 더 비싼 곳이에요. 그러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재산 미스터리는 점입 가경입니다. 2008년 본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사람에게 2018년에 또다시 돈을 빌리고 전체적인 맥락은 저희가 글을 보고 이해할 텐데 기본적으로 좀 반박하는 취지신지 보시면 압니다. 요약해서 한 말씀이라도 좀 안 될까요? 제가 곧 국민들 전체께서 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오늘 올리시고 일요일에 올리시는 그 두 가지 글을 보시면 국민께서 가지신 의혹들이 다 말끔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당사자의 충실한 해명으로 저는 해명 외에 저희가 뭐 덧붙일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후보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국민들 전체가 보실 수 있도록 이 관련해서 내용을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새벽, 그러니까 어젯밤 자정을 넘어서 이 관련 의혹에 관한 해명을 시작을 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지금 1, 2, 3으로 나오는 게 의혹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김 후보자가 SNS 메일에 이제 매일 하나씩 공개 설명을 하고 국민께 판단을 받겠다 이랬거든요. 어떤 이 의혹들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한 3개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자금 관련해서 이제 사인 간의 어떤 채무가 정치자금법이 위반 소지가 있지 않냐. 그리고 아빠 찬스, 즉 아들이 홍콩 인턴 갔을 때 아빠 힘이 있었는지 법안에 관련해서 아빠 힘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대학에 입시에 활용되었는지 그런 건데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일부에서는 왜 사인 간의 채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2002년도 사건, 즉 첫 번째로 불법 정치 자금에 관련된 설명하냐고 하는데 저는 그 설명이 맞다고 봅니다. 그 설명이 해야지 그 4번 사인 간의 채무가 연결되기 때문에 2002년도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갔는데 네. 그 당시에는 개인 후원금은 2억 한도, 그리고 중앙당 후원금이 있는데 그것을 중앙당 차원에서 SK 등 대기업에서 이제 후원을 해서 SK가 최종적으로 2억에 후원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영수증 미비다. 이것이 2년 뒤에 정치 자금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검찰이 불렀고 그에 대해서 대대적인 억울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갚아 나가는 과정이었다라는 설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앞서 이제 방송 전에 아들 홍콩 인턴 채용 관련해서는 네네. 그 교수가 메일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7개월 동안 원격으로 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구에 도움이 되었고 아버지가 정치인인 것을 최근에 알았다. 그런 메일이 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보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두 가지의 네. SNS를 올렸었는데 처음 말한 게 하나씩 해명을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2002년 거를 지금 내용을 올린 거잖아요. 대변인님, 이거 어떻게 돈 문제부터 한번 좀 보시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08년에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을 했던 사람에게 2018년에 다시 돈을 빌렸다.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분이 강신성 씨라고 이름이 벌써 나왔더라고요, 언론에 대해서. 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이분이 이제 불법 정치자금 때문에 제공자로서
지금 본인이 지금 유죄까지 받았었습니다. 근데 다시 관계를 끊지 않고 보통 이렇게 사법 처리를 받게 되면 관계를 끊고 정리를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관계를 이어옵니다. 그러다가 언제였던가요? 그때 민주당 2014년인가요? 네. 그때 민주당이 없어지고 민주연합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민주당의 대표를 합니다. 강 씨가. 그러고 네. 나서 2년 뒤에 김민석 씨가 들어오면서 이 민주당 또 대표를 해요. 이런 식으로 정당을 같이 만들어서 운영할 정도로 특수한 관계를 이어왔다. 그리고 김민석 일가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매달 4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준 사람도 이 강 씨예요. 그래서 총 2억 5천만 원 보낸 거. 이게 또 유죄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너무 의아한 게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재산 내역을 보지 않습니까? 순 자산이 최초에는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 정도였었는데 2025년 기준으로 하면 올해 기준입니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7억 3천만 원이 소득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소득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김민석 의원이 추징금을 다 갚습니다. 총 추징금이 맨 처음에 받은 것부터 포함하면 9억이 넘습니다. 네. 그 추징금을 다 갚았었고 또 그리고 본인은 해외에서 공부도 합니다. 칭화대도 갔다 오고요. 로커스 대학도 갔다 오고요.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공부도 하고요. 아들도 국제고등학교 보냈는데 지금 그 국제고등학교가 아들 다니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립 국제고등학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국제고보다 더 비싼 곳이에요. 그러면 한 학기 학비 정도가 한 3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미국에 코넬대 갔는데 여기는 또 학비가 연 1억이에요. 도대체 소득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 이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그것을 지금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혼자 지금 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아까 잠깐 얘기해보면 교회 뭐 헌금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헌금을 그래서 어떻게 따는 건지, 내가 헌금을 받아서 생활비로 썼다는 건지, 학비로 썼다는 건지 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헌금 얘기만 하고 또 넘어갑니다. 자, 이런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아하다. 그리고 또 하나 아빠 찬스 이거는 지금 아들 관련돼 가지고 강덕구 의원이 대신 이제 입법도 발의해줬고 또 국회에 와서 세미나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아빠 찬스 논란도 있는 거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조국 곱하기 송영길 하면은 김민석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의원도 지금 불법 정치자금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국과 송영길 곱해서 김민석 의원 같은 분이 나왔던 것은 조국 사태보다 더 큰 제3의 더 큰 조국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전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 인사청문회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씩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했으니 계속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재산 문제 있잖아요. 소득보다 지출이 더 컸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정리가 지금 저는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설명 중에 저는 국민의힘이 사실 비상계엄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가 내란죄 얘기할 때 재판이 진행 중인데 왜 범죄자 낙인 찍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논리 그대로는 지금 재판도 시작도 하는 의혹 단계인데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저는 잘못됐다 보는 것이고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한 20년 야인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 힘든 상황에서 사인간의 채무 저것이 2002년도에 저는 추측입니다. 이 부분은 그 네. 강 모 씨가 어떤 중재 역할을 하면서 본인이 실수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변명하지 않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열심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더 쌓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 신고 얘기하시는데요. 2020년도에 보면 조금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전처와 이혼했던 사이고 재혼했던 사이입니다. 그런 공직자 신고 시간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입니다. 그 변동사항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020년 전후에 김민석은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그때 저는 야인이지만 2020년도에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면 결혼 때 했을 때는 축의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도 있는 것이고 좀 그렇지만 출판 기념회 같은 경우에도 억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해명한 것은 기본적인 소득보다도 더 많은 이제 강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으로 돈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헌금으로 낼 정도로 좀 여유가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설명을 해주고 있으면 네. 그에 대해서 그 인정하고 그럼 다음 의혹이라든지 다음 문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범죄자 낙인 찍어서 뭐 일명 뭐 저수지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정쟁화시키고 더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또 책임을 묻는 그런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긴 정치 네.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뭐 얘기를 한다고 말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이틀로 부족하다. 인사청문회 기간이 이틀로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틀로는 부족하죠. 지금 이 많은 의혹을
하나의 이슈만 하더라도 오전 내에 하루 다 쓸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오후에는 또 다른 또 이슈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 이건 이틀은 부족하고 한 4, 5일은 해야지 충분히 해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명이 될지도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실 때 보면 재산 변동 내역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개를 하지 않고 재산 변동 내역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 것은 소명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자녀 결혼식도 있어서 축의금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자녀 결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녀 결혼했는지. 아니 본인. 네. 본인이 결혼식 축의금 들어와서 네. 그러면 증명하면 되죠. 본인이 축의금 얼마 받았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썼다 해명하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출판 기념했다 그러는데 전 출판 기념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출판 기념에 제가 추측 말씀드리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라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에 대해서 결혼식에서 축의금 들었다. 그건 설명이 가능한 부분 같은데 그러면 얼마 들어와서 그걸 어떻게 상환했다, 뭐 추징금을 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 들고요. 또 하나 배우자도 지금 경제 활동을 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 낸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배우자의 소득이 얼마인다 이거 같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배우자 경제 공동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사자에 대한 어떤 그 소득과 지출이 밸런스가 맞지 않은 굉장히 큰 격차가 있다 그러면 배우자가 거기에 혹시 어떤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소득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소득과 지출 이런 것도 같이 설명을 해야지 김민석 후보가 오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은 일단은 김 후보자를 엄호하는 모습이에요.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이 최근 낭만 오광수 전 민정수석 이후에 또다시 이런 인사에 문제가 생기면 또 타격이 클 것 같은데 당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당내 기류는 뭐 낙마할 것은 그 제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이제 다 비교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민정수석 자리는 인사 검증이라는 혹독한 것도 있지만 추가적인 의혹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사야한 것이거든요. 근데 김민석 그 후보자 입장에서는 앞서 이제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문제 제기했을 때 개인정보 이유로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는 한 달 정도 계속적으로 부결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초반부터 발목 잡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당론으로 찬성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있어서 굉장히 엄혹한 시기에 그리고 뭐 한덕수 총리에 비해서는 어떤 태도 면이나 설명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한 18억 정도 어떤 이제 여러 공직자를 벗어나는 사이에서 부당한 이득이잖아요. 그게 사실 설명할 것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설명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만약에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설명을 하지 않으면 2일이 아니고 3일이 아니고 30일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청문회 일정이 이제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일 하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정쟁밖에 되지 않는다 생각되는 거죠. 내일은 이 네. 후보자 인사청문회 네. 일정 협의가 예정돼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